땅 주인이다 이렇게 돼 있고, 최초로 을한테 팔았다 이렇게 돼 있고, 을이라는 사람은 병한테 또 팔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로 이제 일반적으로 갑하고 을 사이에 계약을 하잖아요, 그죠? 계약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을하고 병 사이에 다시 계약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례 문제가 출제될 때는 최소한 세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갑, 을, 병. 여기서 주가 되면 이제 정까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항상 이제 핵심이 뭐냐? 맨 나중에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아니면 이미 취득된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핵심이.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 민법에서는 당사자와 제3자 전부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당사자와 제3자. 그러면 당사자는 무슨 말이냐? 계약을 체결한 사람, 그걸 당사자. 체결하지 않은 외부에 있는 사람을 제3자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요 계약에서 당사자는 누구? 갑, 을. 병은 누구? 제3자. 자, 요거에서 당사자 누구? 을, 병. 갑은 누구? 제3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3자라는 개념은 유동적이다. 기준을 어디 잡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일단은 만약에 요 계약하고 요 계약 중에서 요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문제가 없어. 그러면 문제가 있는 계약을 기준으로 합니다. 맞죠? 그럼 문제가 있는 계약이 여기니까 갑을 뭐라고? 당사자, 병을 뭐라고? 제3자. 그래서 이 사람을 제3자라고 이렇게 딱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죠? 제3자. 그럼 병이라는 사람은 제3자로서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겠느냐, 즉 보호되겠느냐, 요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아마 오늘 이거를 확실히 소화시키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소화가 되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거의 한 7문제 정도는 더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이다, 제가 봤을 때. 그만큼 이게 민법의 기본 원리다 이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러면 요 사람이 권리를 취득하느냐는 을에 달려있어. 을에 달려있다. 그럼 을은 크게 두 가지야. 항상 을이 권리자냐, 권리가 없는 자냐, 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 이렇게 권리자. 그럼 만약에 권리자로부터 병이 넘겨받았다, 이거를 승계 취득이라 합니다. 뭐라고? 승계. 을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권리자로부터 넘겨받으면 병이 선이냐 악이냐 이런 거를 전혀 묻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렇게. 자, 권리자로부터 넘겨받았다면 무조건 취득한다. 됐나요? 그 다음, 만약 을이 권리가 없는 사람이야. 저 을 앞으로 등기는 돼 있지만 실제로 소유자가 아니야. 그런데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로 알고 돈 주고 샀단 말이야. 그러면 무권리자로부터 넘겨받으면 이거는 승계입니까? 승계가 아닙니까? 승계가 아니지. 없는 권리를 무슨 승계를 합니까? 그래서 일대는 승계를 못해요, 권리를. 자, 승계를 못하는데,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권리가 있는 줄 알고 돈 주고 샀다 이래 되는 것입니다. 그럼 권리 없는 자로부터 넘겨받았는데 이 병이라는 사람이 보호돼서 권리를 새롭게 취득할 수 있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자, 그래서 권리 없는 자로부터 넘겨받았을 때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요거는 우리 민법 규정에 달려 있습니다. 민법 규정. 이런 말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민법 규정. 특히 민법 규정 중에서 제3자 보호 규정, 이거에 따라서 처리합니다. 그러면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가지고 판단한다 그 말입니다. 두 가지라. 자, 예를 들어서 제3자 보호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권리 없는 자로부터 넘겨받은 병은 권리를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자, 이거를 이제 갑과 을 사이의 계약에 하자가 있는 것을 절대적 하자 이렇게 부릅니다.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 들어봤죠? 여기가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가 되면은 제3자는 보호되는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그때는 제3자는 무조건 권리 취득이 안 된다. 그 다음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어. 자, 있는 것도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선의의 제3자만 보호되는 규정이 있고, 선악을 불문하고 모든 제3자가 보호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상대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상대적. 자, 상대적 무효취소, 절대적 무효취소. 그래서 앞으로 절대적이란 말은 제3자가 보호 안 된다 그런 뜻이고, 상대적이란 말은 제3자가 보호된다 그런 뜻이고, 그럼 상대적도 두 가지네. 선의의 제3자만 보호된다,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선의의 제3자만 보호되는 것을 한번 찾아볼까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리 돼 있어요. 자, 거기에 뭐가 들어갈까 기억납니까? 혹시? 예,
비진이 표시무효. 비진이 표시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만 있습니다. 그럼 또 뭐 있을까요? 통정의 표시무효. 책에도 그거 다 써놨습니다. 나중에 보면. 자, 비진이 표시무효, 통정의 표시무효. 이거는 상대적 무효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또 취소가 있죠. 취소, 그죠? 상대적 취소가 뭐가 있을까요? 차고,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 이렇게. 자, 요거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무효. 요거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취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해제도 있거든요. 해제. 자, 우리가 해제전에는 해제전 여기 있을까요? 해제전의 제3자. 해제전의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되고, 해제 후의 제3자는 선의만 보호됩니다. 이렇게 체계를 딱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 해놓고 이제 훈련을 막 해야 됩니다. 훈련. 해제전, 해제 후.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쭉 연습해 봅시다. 자, 우선 이 사람이 보호대에서 권리를 취득하느냐, 이게 제3자 보호 권리다 이렇게 보죠, 그죠? 그러면 앞 사람 봐라. 권리자로부터 넘겨받았다. 그때는 권리를 승계했다. 따라서 선악을 불문하고 무조건 보호돼서 권리를 취득한다. 그 다음 권리 없는 자로부터 넘겨받았다. 이때가 훨씬 더 중요하죠. 이때는 민법의 제3자 보호 규정으로 처리한다. 만약에 보호 규정이 없다. 그러면 무조건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 절대적 무효 취소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우리 민법에는 99%가 제3자 보호 규정이 없습니다. 아시겠네요? 있는 거는 몇 개 안 된다고 이렇게. 그런데 민법에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어. 보호 규정이 있는 것을 상대적 무효 취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보호되는 것도 선의의 제3자만 보호된다.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된다. 두 가지. 자, 선의의 제3자만 보호되는 무효. 그게 뭐가 있다? 비진의 표시 무효, 통정의 표시 무효. 또 선의의 제3자만 보호되는 취소가 뭐가 있다? 차고, 사기, 강박. 그 다음에 해제 후 제3자까지. 자, 해제 후 제3자는 선의의 제3자만 보호되고, 해제 전의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되고. 그 다음에 자,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되는 제3자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명의신탁. 요거까지 알면은 천재다, 천재. 명의신탁에서의 제3자. 요 사람도 선악을 불문하고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명의신탁. 자, 그 다음에 절대적 무효. 자, 차고, 사기, 강박은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된다 그랬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제한 능력 있잖아. 제한 능력. 제한 능력자가 누가 있습니까? 기억납니까?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험정인. 자, 요것도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죠?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제3자 보호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취소를 절대적 취소 이렇게 불러요. 절대적 취소. 절대적 취소. 자, 그러면 절대적 취소 했으니까 절대적 무효는 뭐가 있을까? 자, 상대적 무효. 보세요.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 이래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적 취소하고 절대적 취소하고 두 개 딱 있잖아. 미성년자로 취소하면은 절대적, 사기 강박, 차고 사기 강박으로 취소하면은 상대적. 요걸로 취소하면은 제3자는 아예 보호 안 되고, 요걸로 취소하면은 선의의 제3자만 보호된다. 상대적, 절대적. 그러면 상대적 무효가 아닙니까? 그죠? 그럼 상대적 무효가 있으면 또 절대적 무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절대적 무효는 뭐가 있을까? 요 절대적 무효 반대로 아니?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요게 이제 99% 천지다. 제가 이야기한 이거예요. 이거 천지라고. 절대적 무효. 대표적으로 반사회적, 103조, 104조, 강행규정 뭐 등등등 조옥이 있어요. 여기 나머지. 그래서 상대적 무효를 빼면은 전부 절대적 무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굳이 외운다면은 작은 거를 외우면 되잖아요. 그죠? 자, 절대적 무효는 억수로 많고 상대적 무효는 두 개밖에 없어요. 맞죠? 그럼 이 두 개만 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무효는 비진의 표시 무효, 통정의 표시 무효 이 두 개만. 그럼 나머지는 뭐요? 전부 절대적 무효 이렇게 외우면 되잖아요. 그 다음 자, 취소는 보니까 상대적 취소는 세 개죠.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 절대적 취소는 하나네요. 제한 능력에 의한 취소. 이거는 뭐 차고, 사기, 강박 취소는 상대적 취소, 제한 능력에 의한 취소는 절대적 취소. 절대적 취소는 제3자가 보호 안 되고, 상대적 취소는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되고. 그렇게. 그럼 해제는 때가 가지고 두 가지로 나눠야 되겠네.
해제 전의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되고 해제 후의 제3자는 선의의 경우에만 보호된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의신탁. 명의신탁도 무효 아닙니까? 그죠? 무효. 그래서 이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에서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무조건 보호됩니다. 이렇게. 자, 요 체계를 딱 잡아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